네, 우선 지금 시장의 상황을 딱 한 글자로 요약을 하면은 저는 응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과거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은 작년 2024년 한번 돌이켜 보면은 딱 두 번 상승했습니다. 3월 달에 한번 쏘고 11월 달에 한번 쏘고 그렇게 장을 마감했는데 그 나머지 기간들은 계속해서 응축의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원래부터 움직일 때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라 꾸준히 응축 과정을 거치고 나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도 약간 그런 국면에 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은 촬영 시점 기준으로 대략 2주 정도를 갖다가 정말 좁은 변동폭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변동성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역사적으로도 이 정도로 작은 변동폭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알트코인이 그렇게 무너지는 동안에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좁은 변동폭을 유지를 하면서 중요한 구간들을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 뭔가 강하게 응축을 하고 여기에서 매도할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그 다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1분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과거의 어떤 패턴 그대로 해서 1분기나 2분기 중에는 뭔가 어떤 반등의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응축의 과정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중동에 오일 머니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채택이라고 하죠. 음.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채굴 관점에서 사이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의 거의 94%가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채택을 해줘야지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주체들이 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바뀌고 있는 정황들은 이미 충분히 포착이 됐는데 그 흐름들이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 길목에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국가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채택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중동의 국부 펀드, 아부다비의 국부 펀드인 무바달라라고 하는 곳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그중에서도 블랙락의 IBIT를 갖다가 상당량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중동에 오일머니가 들어올 거야. 이런 기대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다면은 이제는 실제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확인됐고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양들이 유입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가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자본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실제로 오일 머니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오일을 거래할 때 암호화폐가 쓰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작가님? 우선은 이 의미는 블랙락의 현물 ETF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부펀드의 차원에서 현물 ETF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 즉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가격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갖다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은 현물 ETF 수요입니다. 현물 ETF에 받은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 조정을 겪고 있는 구간들 한번 보시면은 3월 달과 11월 달 대비로 작년 3월, 11월 대비로 현재 현물 ETF 수요가 굉장히 많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 기점으로 이런 내역들이 확인이 되고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뭐 밀레니엄이라든지 아니면은 밑에 시타델도 보이고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들도 보이죠.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굵직굵직한 헤지펀드와 이 자산 운용사들도 계속해서 현물 ETF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국부펀드까지 같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관점은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 계속해서 주요 기관들과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음. 사실 저도 13F 보고서를 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JP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쪽에서 ETF를 채택했던 비율 자체가 굉장히 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볼 것 같은데 많은 은행들도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은행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본인들의 자본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는데 활용한다기보다는 이 커스터디라고 해서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수탁하는 기관들이 은행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호재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AB 121이라고 해서 이 게리 겐슬러가 나가기 전까지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했던 이 규정을 갖다가 바로 이 게리 겐슬러가 나가자마자 SEC가 이 폐지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폐지 시점인데 사실 폴 애킨스가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SEC 위원장으로 임명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되려면은 4월에서 5월은 돼야 된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현재 2월 상황이고 TF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져가는데 이 TF에서 그 중요한 규정을 바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현재 SEC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너무 명확하다는 겁니다. 위원장이 오기도 전에 이미 그런 굉장히 시장을 압박했던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또 전해진 기사에서는 SEC가 본인들이 스스로 소송을 또 철회를 했는데 어떤 소송이었냐면은 디파이를 갖다가 굉장히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 또 규정들을 갖다가 본인들이 또 알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SEC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도 계속해서 이런 방향성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전통금융의 자본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들이 커스터디에 집중을 한다면은 향후에는 정말로 이 자본들이 더 많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성, 즉 전통금융과 이 크립토가 결합하고자 하는 이 방향성들이 계속해서 계획대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소송을 중단했다라는 소식들은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바이낸스 그리고 이어서 XRP에 관한 소송 중단 가능성들도 시장에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크립토 업계에 했었던 SEC의 많은 소송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어지지 않을까. 그게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SEC 측에서는 이런 의견이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한 규제가 이제 SEC 쪽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중단을 한다. 이런 의견인데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에 관한 방향성들도 좀 잡혀가고 있을까요? 작가님? 네, 현재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워드 루트닉이라고 해서 상무장관이 이제 정식적으로 인준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이 재무장관보다는 약간 좀 박빙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들도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통과가 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친암호화폐 인사들로 완전히 채워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방향성들이 전체적으로 SEC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 행정부 전체적인 기조를 반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SEC의 행보를 보면은 사실은 게리 겐슬러가 그렇게 굉장히 집행 위주의 어떤 칼질을 했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는 민주당의 핵심적인 세력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그런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극도로 이 혐오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의원들이 게리 겐슬러의 배후에서 굉장히 많이 마쿠 조정을 했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거는 뭐 타당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SEC는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더 기조가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한 것 중에는 이 이제 SEC가 함부로 집행 유지의 규제 정책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이 됐습니다. 즉 SEC가 본인들의 권한을 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백악관에 자문을 구하고 그런 절차들을 만들도록 한 거죠. 그럼 그 얘기는 SEC가 이미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의 어떤 흐름들이 친암호화폐적으로 가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행정부 기조가 계속해서 친암호화폐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SEC가 과거 게리 겐슬러 시절처럼 그렇게 행보를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어떤 규제 정책들 방향성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